대운에다가 복음운까지 겹치니까 힘든 일도 엄청나게 겹쳐서 들어오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운빨사주의 운빨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내다보는 운빨양이에요. 오늘은 요청이 정말로 많았던 김어준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쓰면서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 여당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함께 공유했는데요. 이렇게 진보 진영 내에서도 민주당을 쥐락펴락하는 김어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건데요. 김어준의 타고난 사주는 어떨지, 또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도 정치적 시각 없이 100% 명리학으로 분석해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전 좋아요 버튼은 사랑입니다. 사주풀이 고고싱. 운빨도사,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김어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구나? 그런 것 같네. 원래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건데 김어준이 여론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김어준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 거지. 뭐 자세한 내막은 나도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명리학으로 미래를 내다봐야겠지? 그렇지. 빨리 김어준 일주부터 살펴보자옹. 김어준의 일주가 뭔가 보니까 개해월의 무신일주야. 무신일주는 일간무토랑 일지신금이 만난 일주야. 일간무토는 스케일이 큰 산을 의미하고 일지신금은 금속, 바위를 의미하는데 12지지로는 원숭이에 해당이 되거든.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은 큰 산에서 바위에서 이 바쁘게 제주를 부리는 원숭이의 형상이야. 무신일주는 이렇게 원숭이에다가 역마기운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꼼수, 요령, 꽤 재치가 많은 일주라고 봐. 헐, 그래서 방송 이름이 낙곰수인 건가? 그러게. 근데 이 무신일주의 타고난 성격은 자신만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어. 일지지장간의 구조를 보면 비견과 재성, 식신이 들어있는데 이걸 분석해보면 동료들이랑 함께 궁리를 하는 건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야. 결국 모든 기운이 이 재물에 맺히는 구조니까. 그럼 사주의 격이랑 구조도 좀 살펴보자. 이 사주를 이끌고 가는 사주의 격은 바로 제격이야. 제격 사주는 삶의 모토가 재물인 사주라는 거지. 이 제격 사주는 재물을 만드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주라는 거지. 최종 목적은 재생관으로 관성, 권력, 직업,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지. 특히 이 사주는 편관을 향해 있으니까 편관 7살의 권력을 추구하게 돼. 근데 이 사주 구조 보니까 참 특징이 많아.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특징은 재물이 국가 자리의 사람들이랑 무게합으로 묶여 있어서 제격을 온전히 써먹기 어렵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이 재성으로 국가 자리나 사회 조직 중앙에 진출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는 거야. 소위 이 양지나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주류 인생은 못 된다는 거지. 격용신이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생시가 알려진 대로 갑인시라면 구조나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됐네. 사주 구조 내에서 재생살이 되는 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이 재물이 국가 자리 동료한테 묶여있지 않거나 재생살을 하는 위치가 되었을 때는 재물 때문에 좋지가 않은 그런 사주거든. 이 재생살이 뭐야? 이 재물이 화근이 돼가지고 난제에 빠지거나 명을 치는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사주 구조 내에서 그걸 내 동료, 비견이 맡고 있다는 거지. 이거 엄청 좋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사주에 인성의 기운이 없다는 거야. 인성은 생각, 학문, 부모, 윗사람, 이 인복 관련인데 이런 인연은 좀 약하다는 거야. 이 인성의 역할이 뭐냐면 식상의 표현 활동을 잘 조절하고 걸러주는 건데 이 사주는 이 기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통제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지. 즉 생각을 거치는 인성의 작용 없이 전달하는 식신상관의 기능만 자유자재로 쓴다는 거야. 다체 필터링 기능은 좀 부족하다는 거군? 세 번째 특징은 사주의 지지가 모두 역마의 기운이라는 거야. 이런 사주는 가만히 있으면 진짜 병이 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주야. 실제로 젊었을 때 이 배낭여행으로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
네 번째 특징은 연주랑 일주가 똑같은 글자인 복음사주라는 거야. 일주도 무신, 연주도 무신이라는 거지. 이 복음의 글자가 연주에 있으니까 부모 조상이 재혼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만약 본인이 일찍 결혼을 했다면 본인도 2번 결혼하는 팔자라고 봐. 거기다가 배우자 자리도 인신충으로 형살로 깨져 있으니까 결혼 생활이 불리한 사주란 걸 알 수 있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팔자라는 거지.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식신이 많은 사주라는 거야. 사주에 식신이 2개나 되니까 웬만한 상관보다 말을 더 잘하는 거거든. 이게 정치 나팔수에 딱 어울리는 사주 구조라는 거지. 또 제격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연지랑 일지가 식신이라서 식신생재가 되니까 말로 재물을 벌어들인다고 본다는 거지. 확실히 타고난 사주대로 살아왔군. 이제 대운의 흐름은 어떤지 보자옹. 초년 대운은 어떤지 보니까 겁재운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대운 환경이었겠네. 20대 대운은 직장 문서가 들어왔지만 돈이랑 직장 때문에 힘들어한 대운으로 보이고, 30대 대운은 직장운과 문서가 들어오지만 이 사주 식신에 방해가 있고 묘신 귀문살의 작용으로 이 본인이 직업의 혼란,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운이야. 이때 방황을 많이 했을 것 같네. 40대 대운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구하고 재물을 만들고 직업, 명예도 만들어내는 운이야. 근데 이 활동은 난제를 만들고 재물도 나눠야 되는 운이야. 그리고 이제 만 51세부터 시작된 대운은 현재 대운이야. 초반 운은 아주 좋아. 동료 라이벌이 늘 문제가 되던 일들을 양인 합살작용으로 해결을 해주는 운이니까. 근데 이 대운의 후반, 문서운은 인사신 사명을 만드는 문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 동료가 난제에서 자신을 건져내는 좋은 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명살을 만드는 격이 되어버린다는 말인데, 사명살의 작용 때문에 대운 후반에는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작년 2024년은 직업 관련된 난제에 빠질 뻔했는데 이걸 구해준 것도 또 동료들로 보이네. 대운이랑 연운에서 갑기 합으로 겁재가 양인 합살로 7살의 난제에서 구해줬다는 거야. 나를 해치러 왔던 도둑이랑 살인자가 둘이 손잡고 사라진다는 얘기 생각나지? 이게 바로 그런 운이야. 그렇지만 올해 2025년도 결국에는 또 사명운이야. 대운, 연운 모두 사명살 운이라는 거지. 이렇게 사명살 운이 겹치는 건 아주 좋지 않아. 그리고 또 보면 2026년이랑 27년 상반기까지는 문서운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은 해주지만 2027년 하반기부터는 동료 때문에 난제가 더 커지고 자기 걸 뺏기고 또 잃는 운이 되겠네. 2028년 무신년은 방송 활동으로 돈은 만드는 운인데 이게 복음운이란 말이지. 사명 대운에다가 복음운까지 겹치니까 힘든 일도 엄청나게 겹쳐서 들어오게 될 거야. 이게 왜 그렇게 보냐면 복음은 또 엎드려 운다고 할 정도로 힘든 운이거든. 사주에 무신이 2개나 되는데 또 무신년을 만나면 3개나 겹쳐버리게 되니까 쓰리복음운이네. 진짜로 만만치 않은 운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2028년부터는 좀 많이 힘들어진다고 봐. 2029년부터는 또 대운이 바뀌거든. 60대 이 대운도 활동운, 문서운이라서 대운은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이 대운 안에 있는 연운들을 보니까 쉽지가 않아. 2029년, 2030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활동이랑 동료 덕으로 겨우 이겨낼 수는 있거든. 근데 2031년 운부터가 문제야. 알려진 대로 이 생시가 갑인시가 맞다면 말이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재생살 운이라서 돈이랑 직업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야. 2031년부터 2033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돈과 직업, 활동의 어려움이 겹쳐서 온다는 거지. 2033년 하반기부터는 돈도 잃게 되고 그 여파로 2034년은 편관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총체적 난국이 되네. 이 2034년은 진짜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는 운이야. 이때는 생시랑 상관없이 연운에서 나쁜 운이 들어온다는 거지. 대운 자체는 좋은데 이 갑인시 생이 맞으면 2031년부터 34년까지는 연운에서 아주 힘든 운이 되겠네. 연운이 이렇게 나빠버리면 대운이 아무리 좋아도 역부족이 된다는 거야. 그래도 이 사주의 대운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좋게 흘렀어.
동료덕이 일단 상당히 좋았고, 근데 이 대운도 70대 말년에 들어서는 좋지가 않네. 그동안에는 이 동료덕으로 승승장구한 대운이었거든. 근데 말년 대운부터는 동료 때문에 이 직업의 난제가 커지고 뺏기는 운이 된다는 거야. 직업도 재물도 어려워지고 또 많은 걸 잃는 운이 되겠네. 동료 덕으로 잘 살아왔는데 2027년 하반기부터 운이 내리막길을 걷겠군? 사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주인데 개인이 주류가 되진 못하고 국가 자리에 동료에 묶여있긴 하는데 또 동료들이 사주에 있는 난제는 해결을 해주니까 동료덕은 많은 사주라는 거야, 이 사주가. 근데 이제 말년에는 반대로 동료가 나의 난제를 키우고 가진 걸 빼앗아가는 존재가 되니까 말년운은 많이 힘들 거라는 거지.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거군? 우리는 명리학으로 타고난 사주를 보이는 대로 풀어낼 뿐인 거지 뭐. 이 삶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하늘의 몫이고 또 후세들의 몫이 되겠지? 여러분, 김호준의 사주풀이 어떻게 보셨나요? 참으로 요청이 많았던 사주인데 이제야 올리게 됐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운빨 넘치는 하루 되세요.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후원과 댓글 항상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알라뷰. 운빨 사주